안녕하세요. 오늘은 레크리에이션과 정신건강, 힐링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생활이 편리해지고 의료와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외로움 이런 단어들이 너무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8명 중 1명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힐링과 마음, 건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삶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크리에이션은 이 문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레크리에이션을 단순히 놀이나 여가 활동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크리에이션은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에 쌓인 긴장을 풀어주며 웃음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즉, 레크리에이션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5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레크리에이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는가? 둘째, 레크리에이션은 어떻게 정서를 치유하는가? 셋째, 레크리에이션은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는가? 넷째, 레크리에이션은 어떻게 자기 표현과 자존감을 높여주는가? 다섯째, 레크리에이션은 어떻게 내면의 평화와 영적 안정을 주는가? 이 5가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레크리에이션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삶의 정신적 치유제라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왔던 작은 놀이, 작은 웃음, 작은 모임 속에 숨어있는 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크리에이션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레크리에이션과 스트레스 완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에서는 업무 압박, 가정에서는 책임과 갈등, 또 사회 전반에서 오는 불확실성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스트레스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기간 지속될 경우 면역력 저하, 수면장애, 고혈압, 우울증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레크리에이션은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레크리에이션은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 약처럼 작용하는 생활치유법입니다. 실제 사례. 미국 보스턴의 한 IT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극심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 플레이 아워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탁구, 보드게임, 간단한 댄스, 웃음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1시간 동안 운영했죠. 3개월 후 직원들의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30% 감소했고 불면증 호소 직원이 40% 이상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몰릴 때면 숨이 막혔는데 동료들과 함께 웃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다시 살아날 힘을 얻습니다. 학술국제기관 인용. 세계보건기구 WHO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정신질환 예방과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 1차적 방어막 역할을 한다. 특히 신체 활동과 웃음이 결합된 레크리에이션은 뇌 속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불안과 긴장을 효과적으로 낮춘다고 강조합니다. 감성적 통찰. 여러분, 힘든 하루를 보낸 뒤 친구와 가족과 함께한 짧은 산책, 가벼운 카드 게임, 한 번의 웃음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레크리에이션은 마치 닫힌 창문을 활짝 열어주는 바람과 같습니다. 잠시지만 숨을 고르고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핵심 메시지. 레크리에이션은 짧은 놀이와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짐을 가볍게 내려놓게 만든다. 결국 스트레스와 싸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놀이, 작은 웃음,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크리에이션이 주는 정신적 면역력입니다. 둘째, 레크리에이션과 정서적 치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는 단순히 몸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더 깊은 상처는 바로 마음과 정서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예상치 못한 사고, 사회적 좌절, 혹은 일상 속에 반복되는 스트레스. 이런 경험들은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우울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정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 치료도 필요하지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실제 사례. 2011년 일본 도호쿠 대지진 이후 한 지역 복지센터에서는 피해 주민들에게 매주 웃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풍선을 불며 단체 놀이를 하거나 간단한 리듬에 맞춰 노래하고 춤을 추는 활동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프로그램만으로도 주민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특히 어린이들은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며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무너졌지만 이웃들과 함께 웃는 이 시간이 있어서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학술국제기관 인용. 미국 심리학회 APA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기적 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은 트라우마 회복 과정에서 정서 조절 능력을 강화하며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팀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에게 단순 놀이 기반 레크리에이션을 적용했을 때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감정 회복 속도가 1.5배 더 빨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성적 통찰. 우리는 마음이 다쳤을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상처는 아물겠지요. 하지만 그 시간을 더 따뜻하게 채워주는 힘이 있다면 훨씬 빨리, 훨씬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웃음과 놀이,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활동 속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상처를 잊고 새로운 희망을 느낍니다. 핵심 메시지. 레크리에이션은 웃음과 놀이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정서적 회복을 돕는 치유제이다. 추가 확장 현실 적용.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아침 체조 노래 활동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짧은 팀 빌딩 게임이나 유머 나눔 시간이 정서적 긴장을 풀어줍니다. 가정에서는 저녁 식사 후 가족이 함께 보드게임을 하면서 웃고 대화하는 시간만으로도 서로의 정서적 유대가 강화됩니다. 마무리 감성 멘트.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고 놀고 어울리는 순간, 그 순간마다 치유는 이미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쉽게 웃음이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작은 놀이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풍선을 불고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가벼운 산책을 하며 옆 사람과 미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레크리에이션과 사회적 연결감.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심리학자들은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혼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과의 연결, 관계 속의 따뜻함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과 온라인 네트워크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듯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움과 단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울증, 알코올 의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레크리에이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레크리에이션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다리입니다. 실제 사례. 캐나다의 한 노인 요양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댄스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노래를 틀어놓고 함께 춤을 추고 손뼉을 맞추며 리듬을 타는 단순한 프로그램이었지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소극적이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춤을 춘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말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어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전 조사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했던 비율이 80%였는데 3개월 후에는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 우울 지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한 참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이 시간 덕분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학술국제기관 인용. 유네스코는 공식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은 세대와 문화를 연결하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며 이는 정신건강 증진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주 1회 이상 사회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울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레크리에이션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사회적 처방 소셜 프로스크립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성적 통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사실은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 아닐까요? 외로운 방 안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소소한 게임을 하고 웃는 시간이 훨씬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외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들어옵니다. 핵심 메시지. 레크리에이션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외로움과 단절을 치유하는 힘이다. 현실 적용 아이디어. 학교 현장 아침 조회 시간에 5분간 모두가 함께 웃고 움직이는 모닝 레크리에이션. 직장 조직 회의 전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팀 빌딩 활동. 지역사회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걷기 모임, 마을 운동회, 노래댄스 프로그램. 이런 작은 활동들이 모이면 사회적 연결망은 더욱 튼튼해지고 정신건강도 함께 강화됩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외로움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그 해독제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즐기는 것. 레크리에이션은 혼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연결의 기쁨을 선물합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누군가와 함께 작은 놀이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곧 정신건강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항목 레크리에이션과 자기표현 자존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목이 막혀 나오지 않고 마음은 답답한데 표현할 길이 없어 스스로를 더 작게 느낀 적.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자기 표현의 억압입니다. 자기 표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때 점점 더 위축되고 결국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사회적 관계도 어려워지고 정신 건강 역시 크게 흔들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레크리에이션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레크리에이션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자기 표현의 공간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영국 런던의 한 청소년 센터에서는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드라마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역할을 맡아 상황극을 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춤이나 노래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못해요. 창피해요. 라고 움츠렸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몇 달 후 자기 표현 자신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학교 적응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누군가 앞에서 말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무대 위에서 웃고 울고 연기하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학술국제기관 인용.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놀이와 자기 표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창의적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자존감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치유적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제학회 보고서에서 레크리에이션은 개인이 자기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이는 정신건강 회복의 핵심 요소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성적 통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억눌리고 세상의 소음 속에 묻히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레크리에이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목소리를 꺼내주고 때로는 춤으로,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놀이로 그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핵심 메시지. 레크리에이션은 자기 표현의 무대를 열어주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따뜻한 활동이다. 현실 적용 아이디어. 학교 발표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역할극 레크리에이션을 활용.
직장 팀별 스피치 게임이나 아이디어 발표 활동으로 자기 표현의 장 마련. 가정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생각을 놀이로 표현하는 패밀리 레크리에이션 시간 운영.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션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이야기를 표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연결된 존귀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섯째, 레크리에이션과 내적 평화, 영적 안정.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알 수 없는 불안이 몰려오는 순간.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늘 갈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적 평화와 영적 안정입니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은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크리에이션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아주는 영혼의 쉼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미국 시애틀의 한 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명상적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환자들은 주 2회, 1시간 동안 호흡 훈련, 간단한 요가 동작, 그리고 자연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했고 불안과 우울 지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병원 침대가 아닌 숲속에 앉아있는 듯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내 마음에 찾아온 평화가 몸의 고통보다 더 큰 치유제가 되었어요. 학술국제기관 인용.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1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심리적 영적 안정은 건강의 핵심 축이며 음악예술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이 영역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팀은 자연 기반 레크리에이션 활동, 숲 걷기, 명상 레크리에이션 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키고 내적 평화를 촉진한다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성적 통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음의 안식처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놀이, 소박한 레크리에이션 속에서 찾아옵니다. 아이처럼 웃으며 노는 순간, 바람을 맞으며 걷는 순간, 가벼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내가 찾던 평화구나. 내적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쉬는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레크리에이션은 영혼의 쉼표가 되어 내적 평화와 영적 안정을 회복시켜준다. 현실 적용 아이디어. 학교 아침 조회 전 5분간 호흡 놀이 간단 스트레칭으로 학생들의 집중과 마음 안정. 직장 회의 시작 전 팀별 감사 나누기 게임으로 심리적 긴장 완화. 지역사회 주말마다 공원에서 힐링 레크리에이션 데이 운영, 명상, 합창, 웃음치료 등 프로그램 구성.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개인의 평화는 물론 공동체의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어디에서 평화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놀이와 쉼 속에서입니다. 레크리에이션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혼을 치유하는 평화의 언어입니다. 오늘 이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힐링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은 평화롭다.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최종 마무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크리에이션이 단순한 오락이나 놀이가 아니라 정신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치유하며 삶을 회복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은 즐거움의 도구를 넘어서 우울을 덜어내고 불안을 줄이며 삶의 희망을 다시 불어넣는 치유의 언어입니다. 첫째, 스트레스 완화. 둘째, 정서적 치유. 셋째, 사회적 연결과 공감. 넷째, 자아 성장과 긍정적 자기인식. 다섯째, 내적 평화와 영적 안정.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건강한 삶은 놀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격과 역량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작은 레크리에이션의 순간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 자신과 이웃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OX 문제. 레크리에이션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오락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답 5.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 관계 개선과 공동체 형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 X. 웃음치료, 명상, 음악 레크리에이션은 정신적 치유와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다. 정답 5. 사지선다형 문제 3문제. 문제 1. 레크리에이션이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대표적 효과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A. 스트레스 완화. B. 자아 성장. C. 신체 체력 단련. D. 내적 평화 증진. 정답 C. 문제 2.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서 강조한 레크리에이션의 역할은 무엇인가? A. 경제 성장 기여. B. 심리적 영적 안정 회복. C. 정치적 참여 촉진. D. 단순 여가 활용. 정답 B. 문제 3.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사회적 연결과 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 활동은 무엇인가? A. 혼자 하는 명상. B. 그룹 스포츠 게임. C. 시험 문제 풀이. D. 경제 투자 활동. 정답 B. 감사합니다.